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컨덴스 매러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의 이것만 하고 있는데 요즘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스테이트가 핫픽인데 그 토폴로지컬 스테이트를 그냥 싱글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스테이트는 매터의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매터의 성질인데 그냥 싱글 서킷 큐리 시스템 하나 가지고 시뮬레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자리를 만든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세미나 한 것이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만큼 또 오신 분들 그래도 뭔가 배워가는 게 하나 있어야 될 테니까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토포로지컬 스테이트가 뭔지 우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라비 해밀토니안에서 어떤 성질이 있길래 저 토포로지컬 스테이트를 구현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모델은 기존의 그냥 라비 모델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라비 SSH, 그러니까 수, 슈리퍼, 히거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모델은 그냥 그 서킷 퀴리의 좀 익스트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인데 충분히 실험실에서 구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고 있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시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토폴로지컬 스테이트는 익숙하시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덕션에 해당될 텐데 그 인트로덕션을 절반을 인트로덕션에 할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걸 물론 이제 이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사항을 이해를 하면 아마 뒷부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앞부분에 주로 시간을 할애를 하고 뒷부분은 조금 전문 용어를 쓰더라도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토폴로지컬 스테이트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걸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봐야 또 의미도 없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북한에서 오늘 저희가 관심 있는 시스템과 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만 간추려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카이럴 시메트리라는 것인데 이 카이럴 시메트리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에서 배우는 그런 시메트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헷갈리는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개념입니다. 이 카이럴 시메트리가 어떻게 그 토폴로지컬 프로텍션을 줄 수 있는지 전문적인 수학 쓰지 않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카이럴 시메트리부터 시작을 할 텐데 굉장히 간단한 example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아마 이제 양자역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누구나 다 알겠죠. 요 2x2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파울리 매트릭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그래서 아이겐밸류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조금 레벨을 올려서 요거 아이겐밸류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 어떤 것 같습니까?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3x3니까 적어도 아이겐밸류가 3개는 있어야 되니까 3개는 있어야 되겠는데 2개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저거를 저렇게 흔히 이제 우리가 람다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람다 시스템을 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밑에 2개 있고 익사이트 스테이트 하나 있을 때 그 퀀텀 옵틱스에서 많이 쓰는 모델입니다. 그렇죠? 저거 다이어골라이즈를 해보면 오메가 1, 오메가 2 상관없이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0에서 이렇게 동등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만큼 떨어져 있고요. 중요한 게 요겁니다. 0.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반드시 하나 있어요. 제로. 오메가 1, 오메가 2 아무리 바꿔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로. 그 다음에 동등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 이거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하나 조금 더 늘려보면 이렇게 되게. 요거는 좀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한 학생이 아니면 아마 쉽게 계산하지 못할 텐데, 그러니까 이건 어떨까요? 요거는 5개니까 5 by 5니까 역시 5개가 필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아이겐밸류 떨어져 있는 거 2개 딱 있고 나머지는 다 제로 붙어 있어요. 이거 아무리 오메가 1, 2, 3, 4 아무리 바꿔도 변하지 않는 성질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제로에 스톱된 레벨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건 2개 동등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4개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n개면 그러니까 2개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나머지 n-1개는 제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디자인했습니다. 아무리 퍼터베이션 들어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그 레벨을 좀 올리면, 자, 이건 이제 랜덤하게 그냥 보이기 쉬운 매트릭스 잡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라인으로 연결된 것이 이제 트랜지션이 가능한 한 트랜지션 라인을 그려놓은 건데, 이 트랜지션 앰플리튜드는 물론 여기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그 귀찮으니까 너무 복잡해질 테니까 그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 아이겐밸류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뭐 지금 이 그래프는 8 x 8인가요? 그러니까 8 x 8이니까 8개가 필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거 엘리먼트를 바꿔도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제로 레벨에 스톱된 게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게 나머지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가 5개, 여기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5 빼기 3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이쪽에 엘리먼트들을 막 랜덤하게 바꿔본 겁니다. 랜덤하게 바꿔보면 여기 지금 상이 하나로 돼 있는데, 여기 사실은 2개입니다. 레벨이 2개예요. 변함없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레벨 바꿔도 이 디스턴스가 같죠. 그러니까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예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예를 하나로 요약을 하면 매트릭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고널 블락은 제로고, 업다이널 블락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아이겐밸류가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아이겐밸류가 무조건 동등하게 떨어져 있어요. 제로에서 떨어져 있는 건 무조건 동등하게 떨어져 있고, 안 떨어져 있는 것은 제로에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에 스톱되어 있는 것을 개수를 세려면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n by n 옵다이언을 이제 블락인데, 요거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은 이렇게 이제 항상 되죠. 그러니까 이 중에도 몇 개도 제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장이 되는 게 이게 제로가, 그러니까 n by n이면은 n 마이너스 n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제외를 하면 순서를 바꿔가지고 제외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 파울리 매트릭스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S1, 플러스 마이너스 S2. 근데 이렇게 이 매트릭스가 왜 이게 특수하냐면, 이 매트릭스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러니까 이 이런 카이럴 오퍼레이터하고 이 카이럴 오퍼레이터랑 이런 관계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이 그 커뮤테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해밀토니안이 지금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와 이렇게 안타이 커뮤터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베이시스만 잘 잡으면 베이시스 잘못 잡으면 이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블락 오프 다이어그램 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락 오프 다이어그램을 쓸 수가 있으면 그러면 카이럴 오퍼레이터는 항상 이렇게 다이어그램 하고 그리고 서리 안타이 커뮤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겐 밸류들이 그런 스트럭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카이럴 시메트리만 있으면 그러면 퍼터베이션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 성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카이럴 시메트리가 그러니까 이 아이겐 그러니까 특히 제로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프로텍트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퍼터베이션이 들어오면 이 레벨들은 바뀌니까 이 레벨들은 바뀌어도 제로 레벨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프로텍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하나 재밌는 것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시메트리 그러면 여기가 안타이 커뮤테이터가 아니에요. 커뮤테이터지. 그러니까 이 커뮤테이터에 기술되는 시메트리는 우리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컨덴스 메라에서 우리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의 기본 골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 할 만큼 다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한 게 뭐냐면 이런 종류의 시메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시메트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카이럴 시메트리. 왜 이걸 카이럴 시메트리라고 부르냐? 예, 카이럴 시메트리라고 이제 부르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원래 오리진은 렐러티비티에서 나온 걸 거예요. 그러니까 헬리스티, 패러티 다 써먹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카이럴레드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핸디드니스와 비슷한데 써먹은 게 패러티 써먹었지. 그 다음에 헬리스티 써먹었지. 남은 게 이제 카이럴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거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시메트리는 다 카이럴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밖에 없어요. 만약에 카이럴티가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하나로 리듀스를 시킬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런 안타이 커뮤테이터를 만족시키는 이 시메트리.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르는 시메트리라고 시메트리라고 하기는 힘들죠. 네. 근데 이런 면 때문에 이런 프로텍션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시메트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메트리라고 부르기보다는 안타이 시메트리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카이럴 시메트리가 이런 제로 에너지 스테이트를 프로텍트를 해준다. 네,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수학적으로만 나온 게 아니라 그런 example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왕이면 그러니까 제 일을 소개하는 게 좋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그러니까 이 애텀이 여기 이제 점점들이 있는 게 이제 애텀입니다. 그러니까 애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애텀들이 여기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람다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흔히 하듯이 그러니까 그 드라이빙을 해요. 그러니까 레이저 쏴가지고. 근데 요거는 레이저로 드라이빙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그 캐버티 포톤이 드라이브를 하게 그렇게 해놓은 시스템. 그러면 이제 이 캐버티 포톤을 통해서 애톰끼리 서로 인터랙션을 주고받죠. 근데 여기도 역시 카이럴 시메트리가 있습니다.
카이럴 시메트리가 그럼 있는지 어떻게 그 시스템을 보고 알 수가 있느냐? 조금 이따 보면 지금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example들 몇 개를 보면 시스템을 딱 보고 카이럴 시메트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시스템을 보는 순간 카이럴 시메트리가 있겠구나 짐작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분들은 그러니까 베이징에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카이럴 시메트리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컨덴스 매를 했으니까 보고 카이럴 시메트리 있다. 그래서 금방 이제 찾아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이제 카이럴 시메트리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텍트 되는 점이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그 토폴로지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토폴로지라는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근데 토폴로지는 뭐 이게 위키피디아에 토폴로지 딱 찾아보면 뭐부터 나오냐면 그 머그컵 도너스로 이렇게 변형되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토폴로지는 뭐에 관한 거냐면 이 컨티뉴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컨티뉴스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터가 아니면 그러니까 토폴로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example들은 수학자이거나 지금 앞에 보여준 물리적인 예도 그냥 디스크리트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컨티뉴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무한히 많거나 아니면 띄엄띄엄 없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매터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토폴로지를 그러니까 카이럴 시메트리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카이럴 시메트리와 토폴로지를 함께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미니멀한 모델, 그걸 찾아오면 그게 바로 이제 그 수 슈리퍼 히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를 따서 SSH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 그냥 1D 타입 바잉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핑을 해요. 호핑을 하는데 이걸 여기서는 지금 AB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1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호핑을 하는데 호핑 앰플리튜드가 여기는 T1, 여기는 T2, T1 이렇게 올터네이팅 하죠. 예. 그래서 그냥 타이트 바인딩, 그냥 보링한 타이트 바인딩 모델하고 이 SSH 모델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호핑 엘리먼트가 앰플리튜드가 올터네이팅 한다는 점. 그렇죠? 예. 근데 요거를 이렇게 호핑하는 거를 이걸 각각을 하나의 레벨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트릭스를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이렇게 오브단으로 쓰여지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금방 사실은 뭐 이제 지금까지 예를 드렸으니까 금방 이제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제 금방 알았겠지만 좀 A 사이트는 그러니까 B 사이트로밖에 호핑을 못해요. A 사이트에서 A 사이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 사이트에서 다 0이고 그다음 B 사이트로 하나 갈 수 있어요. 물론 얘가 이렇게 뛰어도 되겠죠. 그런 게 혹시라도 있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픈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쫙 나눠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파란색 사이트 그룹하고 빨간색 사이트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는 트랜지션이 허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트랜지션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카이럴 시메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덴스에서는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그러니까 서브레티스 시메트리라고도 불러요. 카이럴 시메트리 조금 더 이제 피지컬하게 부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지금 매트릭스를 이렇게 딱 써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수학적인 그 example들을 적용을 해보면 이게 제로 에너지에 몇 개 있을지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넷,
셋이니까 반드시 하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만약에 이게 지금은 예를 들어드린 게 T1, T2, T1, T2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거 이제 그게 그 SSH 모델의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었는데 설사 일부가 좀 바뀌더라도 랜덤하게 바뀌더라도 그 성질이 바뀌지 않아요. 제로 에너지는 계속해서 스톱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레디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그냥 요 수촉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카이럴 시메트리가 있다는 게 중요하지 이게 반복돼야 된다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구해보면 또 뭐 T1, T2 지금은 이게 그냥 T1, T2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냥 레이저만 바뀌었는데 쭉 계속해서 살아남죠. 라인이 되게 많네요. 7개가 나왔네요. 아,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그 토폴로지로 가야 되니까 요거 그릴 때는 시스템 사이즈를 키워서 네. 그랬습니다. 요거는 원래는 7개밖에 없어야 되겠죠. 이 마스크를 쓰고 강의하다 보니까 힘드네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그건 좋은데, 근데 사실 일단 보링한 면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레이시오를 바꿔도 이거 하나 있는 건 좋은데 너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이제 이거 지금 컨티뉴 진짜 많이 넣으면은 이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갭이 한번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조금 있는데 그나마 그 후에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로버스트해서 그것도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목에 저희가 not quite SSH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 SSH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하나 보면 사실 여러분들 고체를 안 하니까 고체 물리를 안 하니까 별로 관심은 없겠지만 이게 올터네이팅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닛셀을 잡아보면 요게 한 유닛셀, 요거 하나를 단위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게 한 단위, 요거 한 단위잖아요. 요거 한 단위 하나 남죠. 그러니까 이 모델은 굉장히 아티피셜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시스템 만들다 보면 이렇게 안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니까 시스테마틱하게 생각을 할 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거지. 그래서 실제 진짜 그 SH 모델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보링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도 뭔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요거에서 잡히지 않은, 그래서 이게 토폴로지컬 스테이션을 보려면 하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스펙트럼 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을 좀 봐야 됩니다. 그게 조금 귀찮은 면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쇼를 쫙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했는데 요거는 지금 그 웨이브 펑션을 그린 겁니다. 포지션별로 쫙 사이트별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 시스템 사이즈를 키워서 플러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잡으면은 그러니까 특이한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T1이 클 때, T2가 클 때, 그러니까 두 개를 했는데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그러니까 T1이 클 때는 파동함수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에 파동함수를 그린 겁니다. T2가 클 때는 거꾸로 있어요. 그러니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T1이 클 때를 하는데 T2를 아예 꺼봐요. T2를 완전히 꺼버리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더블 L이니까 그러니까 타입 5에서 더블 L이면 파울리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절대 그러니까 제로에는 줄 수가 없죠. 이거 줄 수 없죠. 이거 줄 수 없죠. 이건 따로 떨어졌으니까 0. 그래서
웨이브 펑션 제로 에너지는 어디에 있어냐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켜도 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주로 얘네들 에너지는 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에너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갇혀요. 그래서 이렇게 exponential decay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요 끝에 localized 된 boundary state 혹은 edge state를 보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T1이 작으니까 이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진정한 그 SSH 모델은 아니지만 이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면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진짜 SSH 모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두 개는 아까 그 반쪽짜리 SSH 모델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예를 들면 T1이 클 때, 그러니까 T2가 클 때 바운더리 스테이트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길다 그러면 내가 설사 여기를 하나 잃어도 갈 수가 없어요. 얘는 이쪽 갇혀 있기 때문에 저거 이으나 아니으나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도 바운더리 스테이트 이렇게 두 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 그럼 이제 좀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A, B, A, B, A, B, A, B니까 이 빨간색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 원래는 이 순서대로 따른 것이니까. 근데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 이거 전체 다 보면 유닛셀이 딱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SSG 모델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바운더리 스테이트가 두 개가 생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엣지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 붙여버리면 그럼 안 되겠죠. 이게 붙여버리면 어떤 일이 나면 바운더리 스테이트 두 개 터널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섞여요. 그러니까 두 개 예를 들면 더블 세트와 두 개 섞이면 플러스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가 안 됩니다. 더구나 여기 이제 여기 통과했으니까 잘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스밍 아웃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를 연결하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어디를 연결하냐의 차이잖아요. 요거냐. 근데 그걸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거 그냥 하나 연결해 놓고 T1과 T2의 레이쇼를 바꾸면 이 경우가 나와요. 그냥 뒤집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만 그러니까 이어놓고 그냥 T1, T2의 레이쇼를 바꾸면 요게 됐다가 요게 됐다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경우에는 엣지 스테이트 여기 있다가 저 경우에는 엣지 스테이트 없어져요. 그래서 T1, T2 레이쇼를 이제 바꾸면 엣지 스테이트가 있다 없다 바뀌는 거죠. 이게 재밌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역시 지금 여기 엣지 스테이트가 연결을 해도 여기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어디서 온 거냐면 카이럴 시메트리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카이럴 시메트리가 더 이상 그 카이럴 시메트리만 가지고 이 엣지 스테이트의 존재를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겠습니다. AB 사이트의 개수가 정확히 같아요. 왜냐하면 유닛셀이 다 똑같으니 유닛셀에 같은 수만큼 있으니까 AB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 개수와 요 개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카이럴 시메트리만 가지고 개런티 되는 제로 에너지가 안 보여요. 카이럴 시메트리만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요 과정을 다 거쳐보면 카이럴 시메트리가 그 엣지 스테이트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연결해 놓은 것만 보면 그러면 카이럴 시메트리가 가지고 존재할까 안 할까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림에서는 블루 사이트가 레드 사이트가 개수가 확연히 큰데요. 예? 지금 있는 그림에서는 블루 사이트 개수가 레드 사이트 개수가 두 개가 많은데 왜 같다고 하죠? 지금 이 경우에는 정확히 같죠. 다르지 않나요 지금 그림? 아니요, 같아요. 이게 지금 연결을 하면 뒤집어야 됐을 때. 네, 여기에 뒤집어야 돼요. 색깔을.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인드 스트레스도 뒤집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거 색깔은 그냥 내가 편의상 칠한 거기 때문에 여기 AB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 빨간색의 그 컨벤션이 뭐냐면 여기 갔을 때 그 가는 선이 된 거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파랑 이렇게 되니까 파랑 빨강이 돼야죠. 이은 순간.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히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까이란 거죠. SSH 모델의 카이럴 시메트리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언제냐면 가끔 그 싱귤러 밸류가 0이 될 때예요. 그냥 개수만 세갖고 알 수 없는 부분이 고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분명히 그 카이럴 시메트리가 그걸 준 게 분명한데 그래서 연결을 해도 그걸 알 수 있겠느냐? 그거 어떻게 알까? 그게 바로 답은 토폴로지가 준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토폴로지가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렇게 피리어딕한 거를 이걸 끊으면 이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너무 슬라이드가 많아져서 빼버렸는데 이거를 차근차근 이렇게 줄여보면 이게 서서히 앰플리튜드를 줄여보면 여기 엣지 스테이트가 점점 디벨롭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끊으면 이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토폴로지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토폴로지는 그러니까 끊을 때하고 안 끊을 때 차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끊기 전에 요 루프를 가지고 얘의 성질을 짐작하려고 하는 게 토폴로지컬 스테이트의 목적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죠. 그러면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면 맨날 컨던스 매너 피지시스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피리어딕 시스템 계산하는 거잖아요. 왜 피리어딕 시스템이 계산하기 쉽냐면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으니까 모멘텀이 굿 퀀텀 넘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트가 많은 게 해밀토니안이 모멘텀 스페이스로 가면 그냥 2x2 해밀토니안이 돼요. 훨씬 다이어글라이즈가 쉽죠. 그래서 다이어글라이즈 하면 뭐 이것도 2x2니까 모든 2x2는 파울리 매트릭스를 쓸 수 있으니까 퀀텀 인포메이션에서 맞추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에 상관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2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웨이브 펑션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2 컴포넌트는 리얼 스핀이 아니라 A 사이트, B 사이트, 그러니까 A 그룹에 속하느냐, B 그룹에 속하느냐겠죠. 그러니까 유니셀에 두 개가 있으니까 컴포넌트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이 복잡하지 않지만 뭐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게 그 파라미터가 좀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T1, 이게 T2입니다. 그러니까 T1이 작을 때 T2가 클 때 했는데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봐가지고는 정확히 똑같죠. 스펙트럼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파동함수를 봐야 돼요. 파동함수를 보면 이게 이제 K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2 컴포넌트니까 2 컴포넌트 스핀을 우리가 비주얼라이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블락 스피어에서 이제 플러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화살표로. 그러니까 그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K를 쭉 따라가면서 플러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T1이 작을 때는 스핀이 한 바퀴 돌아요. T1이 작을 때는 돌다 말아요. 이게 이상하게, 이게 뭐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되죠. 뭐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그랬어요. 판단수명으로 피시스를 또 별로 여기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K가 뭐죠? K, 모멘텀. 예,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그거를 안 쓰게 됐는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k 이퀄 0하고 k 이퀄 2파이는 물리적으로 같은 점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해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을 해놓고 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모멘텀 스페이스의 토폴로지예요. 그냥 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로하고 2파이 같기 때문에. 그래갖고 플러스 아까 이 그러니까 원디로 이렇게 플러스 해놓은 걸 보면 요거는 원을 한 바퀴 돌아요. 요거는 원을 한 바퀴 안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지 않고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 스테이트랑 조 스테이트는 토폴로지컬하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토폴로지컬이 다른 스테이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인데 토폴로지컬하게 이제 이런 상태를 그러니까 토폴로지컬하게 보면 두 상태의 차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유일한 방법은 여기 끊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끊으면 그러면 이제 피리어딕 바운더리 이제 바뀌잖아요. 오픈 바운더리 컨디션이 바뀌잖아요. 그 오픈 바운더리 컨디션에 이 토폴로지컬 피처가 그럼 어디에 숨어 있냐? 그러니까 엣지 스테이트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카이럴레티만 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피리어딕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 이런 토폴로지컬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토폴로지컬에 넌트리블 하면 반드시 엣지 스테이트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전문적인 수학을 써서 이 첫 넘버나 이런 토폴로지컬 퀀텀 넘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를 통해서 보여준 그런 사실들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증명을 안 해도 이 예는 충분히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그 끊기 전에 피리어딕 할 때는 이거를 시작점을 하나 옮기면은 T1이 큰지 T2가 큰지를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나요? 아,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T1을 어떤 걸 T1으로 잡고 시작점을 어떤 걸 하는 내 컨벤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직스가 내 컨벤션에 그러니까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작한 지점에 하나 원점을 하나 잡고 지정을 하면 그러면 그 프리덤이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제 픽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플러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자를 때는 이쪽을 자르냐고 한 칸 옆을 자르냐가 달라지니까 그 오픈 바운더리 컨디션 갈 때는 그 컨벤션이 그렇죠. 실제로 또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 사이트를 옮겨서 생각하면 거기에 걸맞게 T1, T2도 플립을 해줘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 이게 그 토포치컬 스테이트를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벌크 바운더리 커레스판던스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증명을 적어도 그러니까 1D 모델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드린 거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하이 디멘전까지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증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적어도 1D에서는 우리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토폴로지컬 스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한 것만 이제 정리를 요약을 한다 그러면 예 그래서 카이럴 시메트리가 분명히 어떤 이 프로텍션을 카이럴 시메트리만으로도 프로텍션을 주는 것은 합니다. 근데 카이럴 시메트리와 엣지 스테이트의 관계는 토폴로지와 카이럴 스테이트가 두 개가 한꺼번에 작용을 해야만
그래야만 그 엣지 스테이트의 존재를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하이라키 하나만 가지고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포로지컬 스테이트를 클래시파이 하는데도 이런 카이럴 시메트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제가 카이럴 시메트리만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시메트리가 두 개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을 클래시파이 하는데 쓰지 않았던 그 시메트리가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고 또 하나가 이 파티클 폴 시메트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토포로지컬 스테이트를 클래시파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시메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컴바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세 개의 각각이 있거나 even 시메트리, odd 시메트리 없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니까 27개의 토포로지컬 클래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이 세 개가 두 개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개런티가 그냥 돼요. 인디펜던트가 하지 않습니다. 두 개만 인디펜던트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이죠. 9개. 플러스가 하나가 더 들어와서 10개의 클래스가 총 10개의 클래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런 그 non-conventional한 시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토포로지컬 스테이트를 완벽하게 클래시파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non-interacting 시스템은